자, 오늘 수학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번에 우리 유리식과 유리함수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늘은 무리식과 무리함수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아저씨 책 꺼내세요. 다 책 꺼냈나요? 저번 시간에 유리식과 유리함수는 우리가 분수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야. 그러면 우리가 실수 범위에서 유리수가 있었다면 무리수도 있는 거죠?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무리식도 한번 배워볼 예정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어딨지? 잠시만요. 어디 갔을까? 네. 자, 우리 오늘 무리식은 마찬가지로 이제 루트 안에, 즉 근호 안에 정리 후에도 미지수가 남는 애들, 즉 정리 후에도 근호 안에 미지수가 존재하는 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연달아 이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제곱근의 연산, 곱셈, 더하기, 유리화 이런 거 있었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제 와서 유리화를 설명하기에는 너네들 자존심이 좀 상할 거고, 그런 거 말고 다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자, 이중근호예요. 이중근호. 너네가 중3 때 근호 딱 제곱근 배웠을 때, 혹은 2차 방정식 할 때 이런 의문이 생겼을 겁니다. 선생님, 루트 안에 루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라는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루트 안에 루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 그거는 결국에 완전제곱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완전제곱식. 우리가 루트 안에 어떠한 식 이렇게 제곱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 거야. 제곱을 만드는 걸.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 건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여 있잖아. 그쵸? 그럼 얘를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얘네 둘 다 우리가 얘는 결국엔 루트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맞나요?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예시를. 만약에 루트에 자, 이렇게 쓰여 있다고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이 A, B라는 건 어떤 두 수의 곱이죠. 맞나요? 그리고 얘는 어떤 두 수의 합이 되는 거란 말이야. 맞니? 그것도 제곱의 합이 되는 거야. 맞아?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렇게 쪼개줄 수 있을 거야. 루트에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 루트 3 곱하기 루트 1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맞나요? 우리가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이 안에 루트 안에 있는 애들이 양수라면 곱했을 때 부호 변환 없이 그대로 곱해질 수 있다고 배웠었습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A, B라는 애는 얘를 보고 찾아주는 거야. 얘를 보고. 아, 이거의 약수들이 이 A, B의 후보가 되겠구나. 맞나요? 얘네 후보가 되겠구나. 근데 제곱을 더해서 얘가 나오는 약수를 찾아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나요? 이해되니? 그러면 우리는 좀 더 다른 애들을 얘기를 해봅시다. 어떤 애를 해볼까요? 네. 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이전에 2였습니다. 맞나요? 근데 여긴 지금 4예요. 그리고 이 안엔 3입니다. 우리는 어떤 두 수를 곱해서 얘가 나오고 그거의 제곱들을 더해서 얘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 맞나요? 그러면 어떤 두 수를 제곱해서 얘가 나온다고 했는데, 아니 곱해서 얘가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얘를 곱해서 나오는 건 1, 3밖에 없지. 맞니? 그럼 루트 3이랑 루트 1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제곱해서 더해봤자 7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럼 우린 얘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야. 이 2를 안으로 넣어줄 수 있나요? 그럼 얘는 이렇게 바뀌는 거 맞습니까? 맞니? 그럼 봤을 때 얘는 루트 4 곱하기 루트 3이고 얘는 4 플러스 3 되는 거 맞나요? 그럼 얘가 루트 4 플러스 루트 3의 제곱이겠구나. 그리고 여기에 루트가 하나 더 씌워져 있는 거구나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럼 얘를 우리는 어차피 루트와 제곱이 날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 말고도 우리는 얘가 1인 경우도 있어. 이 앞에가 1인 경우도 있어. 우리가 얘가 4여서 반을 나눠갖고 안에 넣어줬죠. 그럼 1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로 루트 2를 나눠줘서 이 전체에다 루트 2를 나눠줘서 우리가 여기에다 루트 2를 넣어서 얘가 2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나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봐봐. 얘는 우리가 루트 2로 나눈다면 이 위에도 루트 2를 곱해줘야 되지. 맞니? 여기에다가도 루트 2를 곱해주는 거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이거 아까 여기에서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된다고? 맞니? 그럼 얘는 아이고야, 얘가 되는 거 같네요. 얘는 루트 2분의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습니까?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분모에다가 루트 2를 입혀주는 것까지 했었어. 그럼 이번엔 얘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완전 제곱식은 플러스만 있는 거 아니잖아. 마이너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잘 계산을 해서 자, 이렇게 나왔다 이거야. 빨리 들어와. 빨리 앉아. 자, 우리가 잘 계산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간혹 이런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 얘는요 1이랑 3을 더한 애니까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해 줄 수 있지 않나요? 맞나요? 어차피 이렇게 하나 얘네가 순서가 바뀌면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는 제곱근이랑 제곱이랑 없앨 때
밖으로 나올 때는 어떤 애가 나와야 되죠,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1-루트 3은 음수잖아. 맞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바꿔서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런 애들이 이중근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 우리가 뭐 무리식의 계산에서 추가적으로 더 얘기할 건 없어. 왜 3학년 때 했으니까. 3학년 때 많이 했잖아. 그쵸? 그래서 그거 말고는 추가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자. 무리함수예요. 아, 혹시 유리화가 한 번 더 필요한가요? 아니죠? 그냥 간단하게 유리화 얘기를 하면 우리는 루트 a 플러스 루트 b분의 1이 있다면 분모에다가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를 곱해서 분자에도 곱해서 얘를 a 플러스 b분의 플러스를 한다. a 마이너스 b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이렇게 되는 게 유리화죠. 네, 합차 공식 이용해서 하는 거. 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무리함수인데 무리함수도 마찬가지로 정리 후에도 근호 안에 미지수가 있는 식들, 그런 함수를 우리는 무리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무리함수에는 언제나 조건이 있어. 유리함수 할 때, 저번 주 유리함수 할 때도 조건이 있었죠. 분모가 항상 뭐가 안 됐어? 0이면 안 됐어. 맞니?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제곱근 배울 때도 복소수 배우기 전입니다. 복소수 배우기 전에도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근호 안에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맞니? 이번에도 그게 키포인트가 될 거예요. 자, 무리함수는 기본적인 애가 y는 루트 x입니다. y는 루트 x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정의역 얘기해 줄 수 있죠. 항상 x가 들어갈 수 있는 애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기 때문에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치역은? 우리 이 상태에서 음수 나올 수 있나요? 없죠. 우리 이거 양의 제곱근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y바 y도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정리가 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를 x, y, 여기 0이라고 한다면 1,1을 지나는 건 너무도 당연하죠? 맞나요? 그럼 1,1을 지나면서 얘가 요런 애라는 겁니다. 요런 애. 자, 기본적으로 얘가 요렇게 생겼다고 했어. 맞니? 그러면 우린 다시 한번 중요한 게 저번에도 유리함수 때도 얘기를 했고 2차 함수 때도 얘기를 했고 원방 때도 얘기를 했지만 모든 함수는 중요한 점이 있다. 0,0. 선생님은 얘를 시작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무리함수의 시작점. 알겠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뻗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얘를 시작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선생님이 얘네를 종류별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야. 어떤 애들이 있냐면 자, 우리가 y는 루트 x는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를 했어. 맞니? 그럼 여기에서 이 x축 대칭한 애는 누굴까? x축 대칭하면 우리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기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루트 x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y축 대칭하면 어떻게 생겼어?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기로 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해되나요? 자, 마지막으로 원점 대칭도 한번 시켜봐야겠죠?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겼고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린 이렇게 네 가지의 함수들이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함수들이 있어. 그럼 각각의 정의역과 치역은 다 다르겠죠? 얘는 정의역은 그대로겠지만 치역이 달라지겠지. 맞니? 왜냐하면 음수 쪽에만 얘기를 하자는 거니까. 얘는 정의역이 달라지겠죠? 치역은 그대로고. 얘는 둘 다 달라진다는 거.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항상 시작점은 0,0이다. 근데 왜 자꾸 시작점을 강조를 할까? 2차 함수 때도 얘기를 했고, 원방 때도 얘기를 했고, 유리함수 때도 얘기를 했지만 왜 자꾸 어떤 점을 강조할까? 평행 이동 때문에 강조하는 거죠. 얘가 이동하면 다 똑같이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행 이동을 얘기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평행 이동. 우리가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동하면 x 대신에 x-p,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하면 y 대신에 y-q를 넣기로 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나는 얘를 어떻게 쓰냐면 루트 a의 x-p 플러스 q라고 써요. 왜?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어. 평행 이동을 찾으려면 x의 개수는 항상 1로 고정시켜 주라고. 맞니? 항상 1로 고정시켜 주라고. 그래야 우리가 x 대신에 누가 들어가든지 찾을 수 있다고. 너네가 그래야 편하다고. 알겠죠? 아, 그럼 얘는 p만큼 이동했고 q만큼 이동했겠네. 맞니? 그럼 우린 그림을 시작점이 원래 0,0이었잖아. 그쵸? 그럼 p만큼 이동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겠네요. 맞나요? 그럼 a가 양수라면 우리는 그림이 이렇게 생기겠다. 음수라면 이렇게 생기겠죠. 맞나요? 만약에 근호 앞에 음수가 있다면요? 근호 앞에 음수가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둘 다 음수라면 우리는 이렇게 생겼을 거다. 됐나요? 그럼 우리가 이 무리함수를 그릴 때 생각을 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점. PQ가 어딘지, PQ가 도대체 몇 코마 몇인지 찾아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림의 개형. 1번, 2번, 3번, 4번 도대체 어떤 그림인지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그림 그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프 차리는 건 금방 찾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얘만 좀 정의역을 다시 한번 따져보자. 얘 따지면 어차피 얘네도 다 따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자, 얘 정의역 따져보면 우리는 x바 x는 p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우리가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p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치역은 y바 y는 q보다 크거나 같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무리함수의 기본적인 그래프와 식입니다. 여기까지. 자, 이거 한번 지우고 선생님이 역함수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할게요. 역함수는 우리랑 이미 친근한 애입니다.
수원아, 예은아. 자, 역함수는 선생님이 가볍게 얘기할 거야, 가볍게. 혹시 모르니까 여기도 지웁시다. 자, 무리함수의 역함수입니다. 우리 역함수의 존재 조건은 뭐였죠? 1대1 대응 맞나요?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저번에 어렴풋이 2차 함수에 대해서 살짝 얘기했을 거야. 2차 함수의 역함수는 쪼개서, 범위 쪼개서 그려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y는 루트 x, 단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다. 기본 조건이죠. 그럼 역함수 찾을 때는 어떻게 찾습니까? 우리가 얘랑 바꿔줘야겠지? 그럼 y 제곱은 x 맞나요? 양변 제곱하면? 그 다음에 xy 바꾸는 거니까 y는 x 제곱이라는 우리가 너무도 익숙한 식이 나와버렸네요. 맞나요? 단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애냐면 지금 무리함수는 1,1을 꼭 지난다고 했어. 이렇게. 맞니?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만 얘기를 하자고 했지? 그럼 이 2차 함수는 마찬가지로 1,1을 지나면서 요런 애가 된다는 거야. 그것도 여기만 얘기하자고 한 거죠. 왜? 이런 범위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얘만 역함수가 있겠니? 아니죠. 어떤 애도 있어요? 이런 애도 분명히 역함수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맞나요? 그럼 얘도 있지 않겠어? 그쵸? 그 다음에 얘도 있겠죠. 어떻게? 각각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번 시간에 역함수 할 때, 역함수 이야기할 때 2차 함수는 우리가 이렇게 두 갈래기 때문에 반을 쪼개서 해줘야 그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역함수의 존재 요건은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얘는 선생님이 유리함수 때부터 그랬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P와 Q라고 얘기를 했었어. 맞나요? 여기에서의 정의역은 우리가 X바 X는 P보다 크거나 같다였고 Y바 Y는 Q보다 크거나 같다가 시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역함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일단 x는으로 바꿔야겠죠? 맞나요? 그럼 얘 넘겨서 y-q는 루트 a의 x-p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양변 제곱하겠습니다. 양변 제곱하면 우리는 y-q의 제곱은 a의 x-p가 됩니다. 그 다음에 a 넘길게요. a분의 1 y-q의 제곱은 x-p가 되고요. 그럼 x는 a분의 1의 y-q의 제곱에 플러스 p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네요. 그럼 다시 y는으로 바꿔야겠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정의역과 치우기 지금 어떻게 됐죠? P랑 Q였는데 지금 바뀌었죠? 이거 이차함수 꼭지점 좌표잖아요. P, Q라고.
그럼 얘는 이렇게 QP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A가 양수라면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 거잖아. 맞나요? 그러니까 얘는 X바 X는 Q보다 크거나 같고 Y바 Y는 P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요런 정의역과 치역이 생긴다는 거죠. 즉 이 PQ가 바뀌었다. 왜? 우리가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무리함수 끝입니다.